페페TV에서는 지난 몇 번의 영상을 통해 중국의 불법 조업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본격적인 꽃게철이 오자마자 중국에서는 수많은 불법 어선들이 몰려오고 있고 대한민국 해경 측에서는 특공대까지 투입해가며 눈코 뜰 새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대한민국을 들이닥친 중국발 미세먼지를 두고 중국인들은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에 발끈하며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우기더니 미세먼지는 중국 것이라고 주장하냐? 미세먼지의 기원은 중국이 아니고 김치의 기원은 중국이다. 한국의 선택적 기원설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파렴치한 중국의 행동을 보다 못한 남미국가 연합이 중국과의 어업행위에 맞서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전쟁을 선포한 사실이 주목받으며 대한민국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것인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과거 중국 어선을 향해 M60 기관총을 난사한 사례가 있고 20mm, 40mm 벌컨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국제적 연대를 통해 대응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해상관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며 남의 나라 해양생물을 털어가고 있는 중국의 불법 조업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거의 매일 중국 불법 어선들이 목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어선에 대한 납포 조치를 취했다는 소식을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불법 어선들은 거의 매일 때로 몰려와 불법 조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중국의 불법 조업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그물의 간격이 너무 촘촘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치어들까지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그물 코 규격, 정확한 어획량, 조업 일지 기재 등 조업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국 어선들은 규정이나 법률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지도선 무궁화 31호가 납포한 중국 어선만 봐도 규격보다 촘촘한 그물 약 35mm를 사용해 어린 물고기 등의 수산물을 불법 포획했고 입역 시 어획물 적재량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포된 중국 어선은 입역할 때 적재 어획물을 30톤으로 보고했으나 실제 총 18톤을 적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수역에 입어할 때 적재된 어획 물량을 실제보다 많이 보고해 우리 수역에서 잡은 어획량을 축소하기 위한 수법입니다. 제주도뿐 아니라 흑산도 앞바다 역시 중국 어선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는 지난 4일만 해도 하루 동안 총 4척의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 어선들은 각각 111톤급 쌍타망 어선입니다. 선원이 9명씩 탑승한 두 어선은 우리 해역에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창 내 은닉 장소를 따로 만들고 조업일지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가거도 역시 중국 불법 어선들의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요. 목포 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한 척을 납포했습니다. 선원 4명이 탄 중국 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허가 없이 조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이번 달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속도라면 중국의 불법 조업은 지난해 적발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해도 우리 해양경찰은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 코로나19가 해상을 통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납포해서 퇴거 위주의 단속을 벌여 총 12,691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4.7배, 2018년보다는 13.1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불법 어선들이 마구잡이로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는 미안해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도리어 자국 해양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을 발효시키며 무기 사용을 합법화해놓은 상황입니다. 중국은 제13기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중국 해경법을 주성령 제71호로 발효시켰습니다. 중국 해경법상 해양경찰의 기본 임무는 해상안전보위와 해상 치안질서 유지, 해상 밀수, 밀항 단속, 직책범위 내에서 해양자원 개발 이용, 감시점검, 범죄 예방, 제지와 처벌 등입니다. 중국 해경법은 외국 선박의 불법 침범을 막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다며 발포권을 부여했습니다. 해경이 개인 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선박의 범죄 혐의자나 무기 등의 불법 운송, 불법 생산 활동을 위한 외국 선박의 중국 관할 해역 진입, 정선 명령 거부, 불법 행위 저지에 실패할 때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영유권이나 관할 해역을 놓고 분쟁을 겪는 국가들의 어선에 대해 중국 해경 함정이 개인 또는 공용 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양 분쟁이 군사적 무력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12,000톤급 신형 대형 함정의 경우 76mm 함포와 30mm 기관포를 장착해 군함 수준의 무장력을 갖췄고 해경 요원의 개인 화기 기도 군인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경법 발효로 제주도 남방 이어도 해역과 가고도 해역 등 해역에서 조업 중인 한국 어선에 대해 중국 해경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관할 해역에서 해양 권익, 수호를 명분으로 무력 시위에 나설 경우 양국 간 예상치 못한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외칠 때는 언제고 황사의 발원지는 몽골이다. 한국 매체들이 자국을 강타한 황사가 중국발이라는 잘못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검측 기관에 따르면 이번 황사는 중국 국경 밖에서 시작됐고 중국은 단지 거쳐가는 곳일 뿐이다. 중국 여론은 몽골에서 황사가 시작됐다고 책임을 묻지 않았다. 환경과 대기 문제는 국경이 없다.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아름답고 깨끗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해당 발언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이 파렴치하다. 한국이 사라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질지도 모른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 맞다. 한국과 몽골이 모두 중국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한국이 기원을 빼앗지 않을 것인가? 한국의 선택적 기원설이 지겹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화도 어느 정도 말이 통해야 시도하는 것이지 중국의 억지 주장들은 더 이상 반론의 의지조차 상실하게 만드는데요. 여기 이 같은 중국에 대항해 만들어진 국제연합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남미, 칠레와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인데요. 해당 국가들의 정부들은 자국 해안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 선박들의 조업과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남미 4개국은 공동성명에서 자국 해역 인근 공해상의 외국 어선 출몰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 맞서기 위해 함께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협력과 실시간 정보 교환 등을 강화할 것이라며 남미 지역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AFP 통신은 남미 연합이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환경단체들은 이 지역에 중국 어선들이 대규모로 출현하는 것을 거듭 경고해왔다. 남미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맞서 힘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해경은 서해 해역을 침범해 집단으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30여 척이 달려들어 위협하면서 집단으로 저항하자 M60 기관총을 수백 발 난사하며 공격했고 이후에도 단속 강화 대책을 통해 20mm, 40mm 벌컨포 등 공용 화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2017년과 2018년 중국의 어선들 사이에서는 한국 해역으로 가서 불법 조업하다가 총 맞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우리나라 해역은 평화를 되찾은 바 있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일본과 중국에 뺏기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페페TV Conclusion.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이다. 블레즈 파스칼. 무기를 든 예언자는 모두 승리를 거둔 반면 말뿐인 예언자는 실패했다. 당신과 당신의 계획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경우에는 힘으로라도 그들을 믿도록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대한민국은 약하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숨기기만 한다면 다른 국가들에서는 대한민국이 힘없는 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민들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국민
국민들의 식량 안보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 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의 아비간이 국내에서 아직 승인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8일 중의원 회의에서 아베는 C19 치료제인 아비간이 특별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례 승인은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현재로는 일본의 법령상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와 비교해 그 전날인 27일 아베는 중의원 회의에서 미국의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C19 치료제로 특별 승인할 것이다. 약사 승인이 곧 가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가 개발한 것으로 C19 치료 임상시험에서 70%까지 병세가 호전되는 것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일부 부작용에 대해서는 약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렘데시비르가 일본 최초의 C19 치료제가 될 것이고 아비간은 아직 관찰 임상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환자가 희망하고 병원에서 책임지고 승인한다면 사용할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아베의 답변을 볼 때 아비간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중요한 부작용과 데이터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아비간이 이러한 모든 부작용을 깨끗이 해결하고 세계를 구할 수 있는 신약이 될 수 있을까요? 아베는 지금 아비간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세월 동안 일본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소식은 밸브가 있는 마스크는 상대 이웃을 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산업용 인공호흡기로 많이 사용되는 밸브 부착 마스크는 숨을 쉴 때는 밸브가 열리지만 그 날숨의 압력이 없으면 바로 닫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주로 먼지가 많은 공사 현장이거나 석탄 등 미세먼지들이 많은 현장에서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근 C19로 이러한 밸브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는 자신은 보호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즉, 자신이 C19를 가지고 있는 무증상자라면 숨을 내쉬면서 주위로 완전히 전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균실 등 의료 현장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현재 C19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이 밸브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파를 막는 길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일이란 거죠. 사실 최근의 C19 사태가 아니라면 이런 정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식이 꼭 필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배우고 알아야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미국에서 육류 공장이 문을 닫지 말도록 트럼프가 명령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많은 육류 가공 공장들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공업자들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공장 문을 닫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육류 가공 공장에서 4,400명의 작업자가 최종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최소 18명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육류 포장 가공 공장 중 153개가 전파 속도가 빠른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최종 판정을 받을 위험에 있다는 거죠. 이런 일들로 수시로 공장 폐쇄와 재가동이 이어지면서 회사는 엄청난 불안과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협회 측이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업체들이 공장 문을 닫는다면 미국인들의 단백질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고 이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모두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화요일 국방생산법에 따라서 육류 가공 공장의 문을 닫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에 의한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고 처벌이 뒤따르는데 육류 가공 조합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거죠. C19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계속 생기네요. 그리고 모든 결정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무조건 빨리 C19가 종식되는 길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국의 구로 콜센터의 좌석 배치도를 분석하면 C19의 위험을 알 수가 있다 라는 분석 기사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의 구로 콜센터에 대량으로 전파된 사례는 사무실 환경에서 언제든지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사례라고 봤습니다. 즉, 사무실 환경이 얼마나 쉽게 전파되는지를 좌석 배치 도면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서울 구로 콜센터 811명 중 97명이 최종 판정을 받았는데 94명이 같은 층에 근무를 했고 그 중에서 79명은 같은 구역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환경과 동료 직원을 통해 급속하게 빨리 전파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런 통계와 분석을 보면서 앞으로도 사무실 환경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언제든지 전파가 확산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결국 전파를 잡았고 신천지와 같은 결과를 사전에 방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C19에 대처하는 한국의 방법이 많은 국가들의 모범이 되고 분석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본을 망하게 하는 낮은 문맹률 세대 출현이 주는 공포라는 칼럼입니다. 이 칼럼은 C19 사태로 입학식을 하지 못한 각 학교들의 신입생들에게 주는 축사라는 형태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 문맹 세대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주제입니다. 이 칼럼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일본의 초중고 대학생들이 실제 학업에 성실하지 않아서 일본의 미래가 어둡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학생들이 자꾸 늘어나고 이런 학생들이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완전 포기하는 일이 누적되어 가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칼럼의 대부분은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잡을 수가 없다.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따라잡지 못하고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정말 바보가 된다 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최근 C19 사태로 원격 수업 등을 하면서 정상적인 수업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부탁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맹률의 데이터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히키코모리가 계속 증가하는 일본에서는 아주 귀중한 충고처럼 들립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세상의 정의와 진실과 역사에는 귀를 닫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공부 좀 해라, 전 세계의 바보가 된다 라는 충고로 들리네요. 이상